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2018년 10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은 60년생 채무자의 케이스입니다. 특이한 점은 면책 불허가로 바로 종료가 된 사안입니다. 파산 절차는 이제 폐지됐고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자동차 시트 판매 및 이 수리하는 업자입니다. 그래서 도봉, 경기, 성남, 성북, 성남, 이천, 동대문, 중랑 쭉 전국을 떠돌면서 이제 물론 이때는 영업장이 있었고요. 이때도 영업장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용품 성남. 그래서 이제 이 성북 그때 배우자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합니다. 2012년도에. 그리고 2013년도에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고요. 그래서 이렇듯 이제 본인은 사업자를 내고 이 자동차 관련 용품, 특히 시트를 하면서 이제 일부는 뭐 모텔에서도 거주하고요. 지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자동차 용품, 자동차 시트 수리 및 판매업을 쭉 해왔습니다. 한 10년 정도. 자동차 시트 판매점 등 이천, 성남, 서울 등 2010년경 이후 주로 자동차 시트 전문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성남, 이천, 서울, 부산, 여수 등 자동차 시트 수리 기술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월 수입이 적고 건강이 악화되어 근로 능력이 없다. 최근 2년간은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는 당뇨와 심장병 증세까지 겹쳐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있고요. 배우자가 있습니다. 식당 일용직 100만원. 그 다음에 아들들은 2명이 있습니다. 자녀, 아들이 아니라 자녀, 아들과 딸이 있고요. 채무는 뭐 60년생이면 이 당시에 2018년이니까 뭐 58세죠. 60세가 좀 안 되는데 3,560만원. 많다면 많고 근로능력이 없으면 일단 부담되죠. 파산 요건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이 배우자 재산이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배우자가 2013년 10월 8일 취득한 서울 아파트가 있어요. 매수가가 2억 4,300입니다. 실채무는 9천만원 수준. 채권 최고액 1억 200이죠. 자, 그러면 약 1억 5천 정도. 이게 실제 매수까지 아마 지금 이게 폭등을 해서 지금은 상당하게 아마 더 벌어졌을 겁니다. 2018년보다 지금이 더 올랐죠. 그래서 이건 이제 자금을 출처를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그겁니다. 이게 과연 아까도 이 전 사건에서 말씀드렸지만 2021년 11월 24일 날 개정된 실무준칙에 의할 때 배우자 명의 재산을 어떻게 환가할 것인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위기 순간에 배우자 명의로 은닉, 이전하거나 은닉해 놓은 거는 당연히 환가를 하고 명의 신탁성 자산. 자, 그럼 2013년 10월 8일 날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가 취득됐어요. 그럼 이때 이 배우자가 직장생활 하는지, 가정주부였는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이 아파트, 이걸 자기 고유재산이라고 하려면은 충분한 취득자금 원천이 있어야 되겠죠. 1억 5천 이상 되는. 근데 그 원천이 채무자의 재산이다. 채무자의 재산이 흘러 들어갔을 때 과연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당시에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한 증여라고 볼 여지도 없진 않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해야 되죠. 이분이 이제 조사를 거부했어요. 추후에 면책 취하하고 자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 신청을 하겠다. 어떻게 워크아웃이 더 맞을 수도 있었어요. 이분한테는 3,560만원을 원금을 한 7년 정도 7, 8년 나눠 갚는 거죠. 이자는 탕감받고. 그리고 이제 보험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현재 유지 중인 6개의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이 통상 높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들었으면 이거는 뭐 꽤 됩니다. 이거는 채무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데 일부 보험은 가입 시기가 2000년 초반입니다. 이거는 이제 관제인이 변경, 채무자가 계약자에서
채무자가 계약자고 피보험자를 채무자가 그냥 피보험자, 계약자를 딴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아서 이거는 이제 변경 여부를 조사해야 됩니다. 보험사에서 변경 여부 확인서를 띄워오도록 요청을 하고요. 근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흔히 말하면 채무자가 뭔가 불안감을 느꼈죠. 찝찝하죠. 아, 이거 관제인이 결국 캐치한 것 같다. 신청 취하할 것을 언급하면서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취하서를 제출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얼마 전에 제가 찍어서 올린 제도의 파산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도의 파산, 이분이 나중에 이때는 취하서를 제출하고 이제 한 2년이나 3년 후에 다시 한번 면책을 받고 싶어요. 그때는 이제 빚이 3,560이 아니라 5,000 넘었을 수도 있어요. 연체이자나 이런 게 붙어서. 그리고 나이도 60세가 넘고 62세가 되죠. 또 병도 더 악화돼서 당뇨나 심장병이 아니면 무릎 관절염 더 문제가 돼서 근로 능력이 점점 악화되죠. 또 그 사이에 또 배우자한테 이혼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채무는 못 갚아요. 그럴 때 다시 면책을 받기 위해서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하는 것을 제도의 파산이라고 했죠. 그 제도의 파산이 허용될 것인가? 이런 사안에서는 이런 사안에서는 허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배우자의 재산하고 보험 결국은 이 두 개를 또 조사해야 돼요. 다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제가 판사라면 먼저 소명을 해야 되겠죠. 이 관제인 보고서를 내도록 해서 이 아파트가 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상당히 올랐다. 지금은 이 강북에 있는 아파트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강북에 있는 거 10억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갚으면 알겠죠? 차라리 그러면 다시 면책 안 들어오고 좋죠. 오히려 이분은 아마 아파트가 올라서 살아날 수도 있어요. 대출받아서 갚아버리면 되니까. 이자는 얼마 안 되니까요. 한 3, 4%뿐이 안 되니까. 하여튼 다시 들어왔을 때 제도의 파산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좀 어려운 문제지만 제가 보기엔 이런 사안은 안 될 것 같아요. 관제인의 어떤 조사에 부담을 느끼고 근데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관제인이 조사를 한번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관제인이 조사를 해봤더니 별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제도의 파산이 문제가 되죠. 불락, 취, 기, 신. 취에 해당되는 거죠. 불기, 신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랬죠. 낙취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파산하고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채무자는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및 채무자의 보험계약 변경 여부 등에 관해 관제인의 의무를 갖고 추가 조사하겠다고 언급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면서 면책 신청을 실제 이제 취하할 예정이라고 진술했고 실제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산 절차 폐지 및 면책 절차는 기타 종국 이런 경우는 이제 법원의 면책 불허가 결정이나 이런 의견이 나올 수가 없고 본인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면책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기타 종국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